사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남편 연봉 1억이나 되는데 암 환자 시어머니와 시댁에 준 생활비 100만 원이 아깝다고 시댁의 돈줄을 싹둑 끊었다고 하는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외국에서 불법 체류로 뒷바라지한 시부모님인데 과연 이게 맞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여긴 결혼 먼저 하신 결혼 선배님들이 많으니 눈팅만 하다가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올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해외 거주 중이에요. 남편과 저는 나름 이곳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벌이 괜찮은 전공 공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학기만 남았고 남편은 졸업했어요. 성격 좋은 남편의 자잘한 싸움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시댁 이야기만 아니면요. 남편 형제는 형 하나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암 환자셨어요. 지금은 꾸준히 암 수치 관리하시면서 어느 정도 일도 하십니다. 시부모님 두 분도 해외에서 언어 안 되시는데요. 어떻게든 돈 벌어 남편 공부시켰었어요. 남편도 물론 알바하면서 용돈 빼고 나머지 다 부모님 생활비로 드렸고요. 작년 초 결혼 전에 남편이 괜찮은 직장을 잡아 겨우 스스로 입에 풀칠하고 살면서 부모님께 생활비 모자라면 조금씩 보태 쓰시라고 카드를 드렸어요. 남편은 장 보실 때 한두 번 도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업한 지 2개월 만에 여행 보내드리고 다른 큰 지출 한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불법 체류하셨던 부모님 신분 문제까지 해결해 드리고 변호사 비용도 100% 지불했어요.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장남인 형이 자리를 잡으면 도울 거라고 했었어요. 그 말 그대로 믿었었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웬걸? 저희가 결혼하고 생활하다 보니 자꾸 카드 빚이 늘어나 결국 한국 돈으로 1,000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남편 잔고는 0원을 찍었고요. 1년간 사회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신혼 2개월 살았다고 어떻게 잔고 없이 빚이 1,000만 원이냐 물으니 여긴 차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서 차 할부로 사고 이거저거 필요한 건 샀지만 사치를 한 적도 없고 돈이 어디서 생 건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전 1년간 카드 내역서를 봤어요. 시부모님이 남편 통장으로 1,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셨네요. 장 볼 때 비용, 인터넷비, 한국 TV 채널 비용, 형 학비 모자라서 학비 조금 등등. 남편 성격상 전혀 계산적이지도 않고 그냥 쓰실 만큼 쓰셨겠거니 무던하게 있었더니 30대 장남이 뒤늦게 대학 공부 중이라고 큰 지출도 다 남편 몫이었네요. 보통 결혼 전엔 부모님들이 아들이 가정 꾸리면 돈 나갈 곳이 많으니 오히려 돈을 아껴주시려고 하지 않나요? 결혼 한 달 전에 시아버님 치아 심미치료 해야 한다고 돈 100만 원 또 받아가셨습니다. 결혼식 때 사람들 만나려면 잘 보여야 하는데 치아 깨진 것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잘 못 웃으신다고요. 장남은 한 학기 300만 원 등록금이 모자라 남편 통장으로 몇십만 원 가져가네요. 네, 뭐 결혼 전에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안 되겠죠. 근데 빚은 고스란히 저도 공동 부담해야 하네요. 결혼 후에도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한국 음식 한 박스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도 장 보신 거 택배비 다 남편 카드로 쓰시고는 저한테 땡땡이 통장에도 돈 쓰면 돼 하하 이러시고 굳이 그 말씀 안 하셔도 돈은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결혼 후에는 작년에 남편이 여행 보내줘서 잘 다녀왔다. 이번에도 땡땡이가 우리 여행 보내주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라고 며느리인 저한테도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그 집 아들은 남편밖에 없나 싶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2세 계획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땡땡이랑 너랑 자리 잡으면 돈 많이 벌 거잖아 이러세요. 남편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형이 도와줬다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형이 해야 할 몫의 효도 그 이상을 남편이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번에 1200만 원까지 쓰신 거 알고 저랑 대판 싸우고는 더 이상의 지원을 못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미안하다. 빚이 있어서 어떡하냐 하시면서 기분이 상하셨대요. 아니, 미안한 건 미안하신 거지. 기분이 상하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땡땡이가 아무 말 없길래 써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썼다 하시네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훤히 보여 신혼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추가입니다. 댓글에 저에 대한 욕이 많네요. 물론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글에 다 안 적은 것이 있다면 남편이 제 학비를 대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제 학비, 보험료 등은 학교에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빚을 알기 전까지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네요. 그러면서 땡땡이가 우리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 땡땡이 통장에서 돈 빼면 된다. 이런 말씀들은 저를 딸같이 생각해서 편하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서운해했던 건 오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친근하게 대해주신 것에 대해 내가 서운한 점은 전혀 없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빚이 다 갚아지기 전까지만 저에게 시간을 달라. 다른 말씀들은 신랑을 통해 전해받겠다고요. 댓글에 어떤 분은 남편이 잘하면서 지원만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남편도 직장 잡을 때까지 알바하면서 용돈 30만 원 빼고 다 생활비로 드리고 몇 년간 하기 싫은 군대 생활하면서 부모님 신분 문제도 다 남편이 해결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는 어디 더 도울 데 없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아들 하나, 아주버님은 아프신 어머님한테 학비 받아가면서 30이 넘어 3년제 대학 공부 중이시라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쓰신 댓글처럼 저희 집은 부잣집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 홀 어머니께서 투잡 뛰시고 아낄 만한 것들 다 아껴가면서 저 유학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부모님 돕고 싶어하는 신랑 마음이 공감도 되고 그 마음이 예뻐서 결혼했어요. 어느 정도 부모님께 도와드리는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빚이 없을 때 일이죠. 그리고 도와드리기로 약속한 것 그 이상을 말도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결혼 전이라도 생활비 몇백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면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야 했고 남편은 아들로서 기꺼이 돕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결혼도 미뤘을 거고 저도 모르고 결혼할 일이 없었겠죠. 우선 저희 빚은 이자가 비싸니 친정에서 원금만이라도 우선 갚아주셨어요. 저희 자리 잡으면 돈 돌려달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고아로 자랐다면 모르겠지만 친정엄마도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뻔히 알면서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남은 평생 생활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나요? 시댁에 경제적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말씀은 남편이 직접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가정이 자리 잡고 저희 생활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드린다고 몇 번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경제적 지원 안 바란다고 남편에게 말씀하셨다네요. 지금까지 큰 돈을 남편에게 의지하셨다가 갑자기 남편 지원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게 저는 사실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남편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그만 기대하시고 미련도 좀 버리시고 이혼하세요. 쓰니 이제 거기서 아예 터전 잡고 사실 거면 이혼하세요. 그게 말처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안 됩니다. 남편이 입단속 시켰겠죠. 지원 안 받는다고 하시라고 알아서 몰래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이제 마누라도 돈 잘 벌 텐데 호구 놓칠 일 있냐고 했겠죠. 그러니 순순히 모두 오케이 한 거죠. 물론 말로만요. 쓰니도 참 순진하시네요. 꼬인 팔자 지금이라도 충분히 필 수 있음에도 계속 꼬며 살겠다면 더 말리진 않겠지만 조용히 혼자 곱씹어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믿을 수 있는지요. 쓰니 마지막 말에 순순히 알겠다는 말에 100% 신뢰 안 간다고 썼네요. 지금 쓰니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정신 차려요, 쓰니. 에휴. 차라리 이혼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 현지인을 만나세요. 굳이 외국까지 가서 만나도 꼭 한국 남자 만나는 사람 진심 노이해. 외국인은 안 만나주던가요? 찬물로 샤워 좀 하시고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똥물에 빠졌는데 남편이 곧 정수가 되어 깨끗해질 테니 걱정 마 하는 걸 믿는 바보 같아요. 군 생활하면서 해결된 게 부모님 신분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님은 아직 수입 없는 학생이고 남자분은 사회생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급히 결혼한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쓰셨는데 솔직히 님 신분 해결하라고 일찍 결혼한 거잖아요. 님 지금 학비만 남자가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거주 문제부터 해서 생활 비용 등 남자분 비용으로 살고 있는 건데 결혼하면서 그 남자가 가진 이득만 보고 단점을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형제의 3년제 대학 서포트 하시는 거 불만이신데 그 남자 형제가 평생 학위 없이 제대로 된 직장 못 가지고 평생 알바 전전할 바엔 지금 투자가 맞고요. 자꾸 남편이 집안 도움 받은 거 별로 없다 하시는데 불체자 신분에 월세, 비정규직에 고된 일 하시며 그 정도 키워내신 게 가정 도움 없이 남편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난 건 아니겠죠. 각자 직장 생활 몇 년 하며 본인 자산으로 결혼하여 부부 각각 생활비 부담하며 사는 가정과 님 상황은 많이 다른 듯 합니다. 남편 연봉 1억이 넘고 둘이 사는데 시댁에서 월 100만 원씩 쓴 돈 1200만 원이 없어서 가난한 친정에서 갚아준다? 사기성이 아주 짙은데요. 제가 보기엔 남편 돈 관리하면서 그 많은 월급 홀랑 다 쓰진 않았을 텐데 남편이 쑥 먹이고 아내 바라기라는 점 이용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친정에서 빚 갚아준다? 이혼한다 큰 소리 치면 설설 길 남편에게 이참에 시댁돈 끊으려 수쓰는 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남자가 제일 멍청하고 못된 상황 맞음.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 상태였음. 근데 그거 다 안 지금에서 쓰니가 이혼 안 한다고 말하는 건 그 전반에서 이혼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영주권이랑 학비 때문일 확률이 큼. 그게 쓰니도 속물이라는 거임. 남자는 집안에서 지원을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해야지. 암 환자가 있는 시댁의 지원을 끊는다? 이건 못된 거지. 애초에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요. 남편네 집을 욕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남편 키워주고 형도 남편 도와주고 했으니 남편도 자기도 도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기도 해요. 도움만 받고 없는 부모 형제 무시하면서 살기엔 너무한 것 같고요.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두 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텐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두 분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 남편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일단 결혼하고 보자 였던 겁니다. 같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시댁에서 죽는 소리 하면 님 모르게 계속해서 갖다 바칠 사람이에요. 시댁 사정은 사정인 거고 잘 생각하세요. 입장 바꿔서 여자 쪽 부모님이 자식 저렇게 키웠고
자식이 드디어 자리 잡았으면 부모님 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고생만 하신 부모님 챙긴다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잖아요. 한 집안에서 가장 노릇해야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숨어서 아들들 키우고 학비 되는 게 보통 고생인가요? 보상심리 장난 아닐 거고 힘겹게 아들 키워서 이제 됐다, 그만 쉬고 대접받자 그런 마음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들들 아니면 노후 자체가 뭐 길거리에서 살 거예요? 아들은 부모님 고생하고 단속 걸릴까봐 떨고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안쓰러울 거고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각오했어야 할 미래인데요. 님도 해외 살면 이민자들 어떻게 사는지 현지 사정 잘 알 거 아니에요. 연금은 없고 오랫동안 불체자였으면 집도 없고 렌트는 엄청 비싸고 렌트만 내던 사람들은 집 살 돈 모을 새가 아예 없어서 쭉 가난하게 사는 거 다 알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친정은 어쩌는데 하면서 뭐라 하시지 마시고 곱게 이혼하세요. 없는 살림에 본인도 유학 갔는데 친정은 지원 안 바란다 했죠? 알바입니까? 님 기준이 세계 법이에요. 이렇게 된 건 결혼 생활한 건 안타까운데 그 남자 평생 집안 뒷바라지 할 거예요. 지원 안 해주면 뭐 부모님은 이빨 나간 길바닥 거지 될 거고 님네는 고소득층 부부하고 그걸 원해요? 그냥 이혼하고 님 혼자 잘 사세요. 그러게 왜 남의 집 기둥이랑 결혼했어요? 뭔 자신감으로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의 신랑과 결혼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런 케이스의 남자분들은 또 처가댁 좀 산다 하는 집과 결혼을 하죠. 시작이 잘못된 케이스라서 계속 좀 피곤하겠네요. 아시겠지만 남편 같은 상황이면 부모 노후 책임져야 돼요. 단순히 용돈 약간 드리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건 결혼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아프실 때 혹은 일을 더 못하실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남편과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래요. 근데 솔직히 저라면 내 부모한테는 안 드리고 남편 부모님만 부양해야 되면 정말 그 짓은 못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 못 도와드리겠다고 한 거 시부모님이 너무 불쌍함. 아니 근데 쓴이도 이거 말할 땐 사정 다 알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을 잡아야지 왜 자식 건실하게 잘 키운 시부모를 욕해? 집안 기둥 뽑아서 기둥으로 키운 자식인데 기둥 노릇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이래도 돼? 꼬우면 이혼을 해야지. 네가 뭔데 시부모들을 잡냐? 미국이시고 이과 전공이신가요? 짐작 가는 전공이 있긴 한데 그거면 초봉부터 억대일 텐데. 미국에 그런 식으로 불체로 와서 자식한테 올인한 한국 가정들 몇 아는데 그거 평생 못 끊어요. 일단 자식만 보고 불체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뭉갠 거부터 자식한테 본인 인생들 일반인들 상상 이상으로 올인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렇게 자란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일종의 죄책감과 책임감이 어마어마해서 부모님들이 비상식적인 짓들을 하고 다녀서 본인들이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정신과에 다닐지언정 못 끊더라고요. 남편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에서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데 빚이 얼마나 될 줄 알고 부모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주나요? 카드 내역서로 얼마 나갔는지 체크도 안 하고 산 건가요? 지금 상황 대처한 것도 친정에서 시댁에 빚 갚아준 거네요. 사랑해서 결혼하셨겠지만 남자 많이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님이 졸업해서 취직해서 버는 돈도 이제 공동재산으로 들어갈 텐데 글만 봐서는 사기 결혼 수준이네요. 미국 같은데 지금 시댁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부모님 어디 아프시면 의료비로 거지됩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돌려막기로 그때그때 해결하며 사는 집 같은데요. 피임 잘 하시고 여자분도 일단 영주권 따고 나서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할지 말지 잘 생각해 봐요. 쓰니 진짜 속 보인다. 시부모님 용돈이 더 필요했으면 결혼 전에 더 달라고 말했어야 하고 그러면 결혼 미뤘을 거래. 쓰니 진짜 별로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본문 핵심은 시댁에 돈 나가는 게 겁나 아까운 거임.
남편이 돈 잘 버나 본데 밑에 댓글처럼 외국에서 신분 해결할 겸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놓칠까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결혼해 버렸다가 돈이 시댁으로 나가니까 아까워서 지금 혼자 부들부들 하는 중임.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